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사회의 지리 읽어주는 남자 지익남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 우리나라의 영역과 독도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경쟁력, 그 경쟁력을 높여주는 지역화 전략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 전략을 알아보기 전에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혹시 영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나요? 자, 생각해보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단어를 던져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영국의 수도죠. 런던이 떠올랐고요. 산업혁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은 경제 대국이 많이 있죠. 그리고 축구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단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고요.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에서 손흥민 선수가 자랑스럽게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버풀이라고 하는 구단도 있죠. 그리고 산업혁명의 발상지, 굉장히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버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리버풀이라는 도시는요, 18세기 증기기관의 기술 혁신이 나타나면서 농업 중심에서 공업 중심으로 산업을 재편시킨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 이유는 풍부한 인구에 따라서 노동력이 풍부했고요. 또 석탄이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증기기관을 누가 돌려요? 석탄을 떼서 돌리죠. 그래서 대표적인 산업혁명의 도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1970년대 아시아 국가들이 성장하면서 공업에서 쇠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리버풀이라는 도시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이 리버풀은 공업의 침체,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도시를 다시 활성화시켰을까요? 그 전략이 지역화 전략에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축구였습니다. 자, 리버풀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단이 있죠. 거기서 뛰고 있는 모하메드 살라. 선생님도 가끔 새벽에 프리미어 리그를 보곤 하는데요. 자, 이 리버풀에 가면 이 유명 선수와 관련된 유니폼도 볼 수 있고요. 사인도 볼 수 있고요. 다양한 굿즈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축구 매니아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경기장을 가면 입장료를 내야 하고 또 다양한 굿즈를 사면 또 금액을 내야 하죠. 이 지역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전략은 바로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바로 전설의 락밴드 비틀즈입니다. 자, 우리 비틀즈가 결성된 도시이기도 하고요. 비틀즈가 처음으로 공연했던 카페가 존재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보면 비틀즈 동상도 있고요. 비틀즈 거리라고 하는 특정 장소를 구축해 두었어요. 그래서 보면 비틀즈 박물관도 있는데요. 이곳을 방문할 때 입장료가 약 19유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33,000원 정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 입장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장소성을 통해서 매력적인 장소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리버풀은요, 축구 그리고 비틀즈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이 장소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거잖아요. 자, 이러한 전략을 장소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장소성 혹은 장소가 지닌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장소를 마케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무형의 자원, 무엇이 있냐? 바로 축구, 음악이라고 하는 예술, 문화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역사나 자연환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자원을 활용해서 장소를 마케팅하는 전략, 말 그대로 장소 마케팅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장소 마케팅의 사례는요, 리버풀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양한 국가, 다양한 지역에도 존재하는데요.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우리나라 보령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은요, 세계적인 갯벌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 갯벌을 이용해서 머드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국의 BBC에 따르면요, 2018년 기준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30만여 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죠? 그럼 지역의 상권들을 이용할 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파냐의 분열 토마토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축제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이런 거 보러 이제 인증샷 찍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삼성역에 강남스타일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 싸이의 강남스타일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동상도 자리했고요. 우리나라의 한류 이미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호텔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레이저 쇼도 하고 불쇼도 하고 그 옆에 관람차도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를 굉장히 아름답게 한다. 즉 호텔이라고 하는 자유예술상이라고 하는 동상이라고 하는 랜드마크를 통해서 또 지역의 장소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축제 혹은 랜드마크를 활용하는 장소 마케팅 살펴봤습니다. 또 오늘 지역화 전략을 볼 텐데 총 3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이미 끝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화 전략을 보기 위해서 먼저 지역화의 의미 그리고 배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화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지역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이에요.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말이겠죠. 자, 무슨 말이냐? 자, 교통통신이 발전함에 따라서 지역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했잖아요. 국가 간의 국경의 이미지가 쇠퇴하고 물자, 사람의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세계화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행 떠날 때 국내로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지역도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여행지 갈 때 가장 뭘 고려하시나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리교사라서 그런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어야 하고 좀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역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색적인 경험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지역 축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혹은 랜드마크를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지역화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지리적 표시제, 지역 브랜드화를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끌어올리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지역의 이미지가 혹은 경쟁력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 그것이 지역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지역화 전략인 것이죠. 즉, 세계화에 따라서 지역 간의 경쟁이 심화하죠. 우리가 더 많은 여행자 수를 보유해야 돼. 더 많은 외국의 자본을 흡수해야 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 간의 경쟁력 심화에 따라 이 지역화 전략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화 전략은 선생님이랑 앞서 봤었던 장소 마케팅. 그래서 장소가 지닌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홍보, 판매하는 행위였는데요. 자, 이 장소 마케팅은 크게 2가지 방법. 먼저 지역 축제 혹은 랜드마크를 통해서 실현한다라는 것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학습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2번째 전략입니다. 자, 2번째 전략은 샴페인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분 좋은 날 샴페인을 터뜨리는 영화 혹시 본 적 있나요?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도 좋고요. 네, 여러분이 이제 또 학교를 졸업할 때쯤 이제 부모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샴페인을 터뜨릴 수도 있겠죠. 물론 학생인 우리는 마실 수 없지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샴페인 술의 한 종류가 아니고요. 와인의 상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우리 쌍파뉴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온이 온화하고 토양의 비옥도가 높아서 포도를 재배하면 맛이 좋다고 해요. 근데 이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생산하면 맛이 당연히 좋겠죠. 품질이 우수하겠죠. 그래서 자, 쌍파뉴에서 난 와인, 생산한 와인은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고요.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다면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질 수가 없어요. 즉, 그 지역의 기후 혹은 쌍파뉴는 토양이 비옥하다고 했죠? 혹은 지형의 우수성을 반영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 표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지리적 표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 권리를 마련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리적 특성, 기후, 지형, 토양 혹은 이외의 것들을 상품에 인증해주는 제도다 받아들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혹시 행성, 한우, 순창, 고추장
마지막 고성 녹차. 맞습니다. 우리 횡성 한우 맛이 또 그렇게 좋잖아요. 또 침이 꼴깍 삼켜지는데 횡성이 아닌 곳에서 소를 키우면 횡성 한우라는 말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만큼 횡성 한우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은 믿고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지역에서는 물품들을 판매하게 되니까 그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룩할 수가 있죠. 특히 우리 보성녹차는 2002년 우리나라 최초로 지리적 표시에 등재했다고 합니다. 제1호에 속해요. 이러한 제도를 지리적 표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분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명한 게 우리 프랑스의 샴페인, 쌍파뉴, 그리고 까망베르 치즈, 그리고 우리 인도의 다르질링 차도 있고요. 요즘 때는 자메이카의 블루 마운틴 커피, 그리고 콜롬비아 커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리적 표시가 분포하고 있어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전략으로 가볼 텐데요. 자, 세 번째 전략은 혹시 여러분 좋아하는 스포츠웨어 있으신가요? 뭐 아디다스, 뭐 아시스, 뭐 노스페이스, 그죠? 그 브랜드들 품질이 되게 우수하던데? 스포츠웨어로 쓸 때 탐험추가 잘 되던데? 다 알고 있잖아요. 지역도 브랜드화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뉴욕이 있는데요. 우리 뉴욕은 1970년대 경기가 침체하면서 빈곤율과 실업률이 높아졌고요. 범죄율도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지역의 이미지를 쇄신시켜준 것이 지역의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I love 뉴욕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붙여서 사람들이 뭔가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9.11 테러 때에도 공황 상태에 빠진 시민들을 돕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I love 뉴욕, 난 뉴욕을 사랑해, 우린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이런 메시지를 담아주겠죠. 그리고 우리 수도 서울입니다. 서울에는 서울 마이 소울 있는데요. 우리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매력 도시이다, 서울 마이 소울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녹차 수도 고성이 있고 해피 700은 어디일까요? 힌트는 해발고도. 좀 어려웠죠? 이곳은 평창인데요. 우리 평창은 해발고도 700m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이 700m는 동식물이 살아가기에, 생육하기에 적합한 해발고도이고 인간의 노화를 방지해주고 또 인간의 수면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근데 뭔가 가서 살고 싶은 그런 특성인데 이런 특성을 살려서 슬로건, 즉 브랜드를 잘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런 슬로건뿐만 아니라 캐릭터를 통해서도 브랜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 전략, 지역화 전략,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지역 브랜드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지리적 상상력 더하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지리적 상상력 더하기 뭐라고 써 있어요? 지역의 특성을 보여줄 지역화 전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화 전략은요,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야 되고 지역의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I love 영덕, 우리 영덕이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경상도의 영덕은 대게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I love 영덕 해서 이렇게 대게를 좀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영덕은 대게가 다인가? 대게의 이미지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서울 마이 소울이 오기 전에 우리 아이서울유라고 하는 서울의 지역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사실 아이서울유? 내가 너를 서울하다? 뭔가 의미가 좀 통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의미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슬로건이냐라고 한다면 의문점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러분도 지역 혹은 여러분 자신을 브랜딩하기 위해서 특성을 잘 반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할 때 혹은 지리적 상상력을 더할 때 뭐가 필요하다? 무엇인가 특성이 필요하다. 그것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대표하는 특성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 전략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지리적 상상력을 더해서 창의력을 높여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의 경쟁력 살펴봤는데 그 경쟁력을 높여주는 지역화 전략 크게 세 가지,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지역 브랜드와 살펴봤습니다. 그 이들이 주는 장점,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우리는 정리해 봤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질 읽어주는 남자 지익남이었습니다.